의석을 정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계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필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박정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는 4개 팀에서 15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첫 번째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7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산 장성에서 용정간 도로 등 5개소 5.45km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도시유기 공사 등 차선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마산 장성에서 용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송지 산정 군도 정비 공사, 북일 월성에서 만수간 선형 개량 공사 등 3교소에 13억 원을 투입하고 북일 신월에서 금단간 군도 아스콘 도시유기 공사 2.5km에 2억 5천만 원과 항산 성산에서 매부리 간 차선 도색 공사 1.5km를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두 번째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6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 19.6km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도시유기 공사 등 차선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옥천 도림에서 용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3개소 12.4km를 53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현산 초호에서 황산간 아스콘 도시유기 등 3개소 4.7km를 4억 3천만 원과 황산 부곡에서 관춘간 차선 도색 공사 2.5km를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 번째 도로 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98교소에 대하여 사업비 2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축구 정비 공사와 표지판 정비, 도로 소파 보수, 교량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영업기로 1억 원, 도로 축구 정비 공사 37교소에 15억 8,2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 50교소에 3,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소파 보수 공사에 4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 공사 4교소에 2억 원,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 4교소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네 번째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및 군도 등 교통량이 많거나 야간이나 안개, 우천시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를 대비하여 횡단보도 양쪽에 활주로형 LED 유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간 운전자의 신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다섯 번째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농로는 총 1920km이며 포장이 완료된 연장은 1737.8km로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61억 3,900만을 투입하여 188개소에 58.4km 농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영농규 이전에 5월 안에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조 여섯 번째 기계학 경장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학 경장로 사업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이용도가 높은 경장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11개 지구의 총 연장은 751.5km입니다. 포장이 완료된 연장은 651.8km로 86.7%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3.3km를 정비하겠으며 추후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경장로를 통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조 일곱 번째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비 대상은 8,335.5헥타이며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된 면적은 3,449.6헥타로 41.4%입니다. 올해에는 28억 2,200만을 투입하여 188.5헥타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계 지구입니다. 황산면 옥동지구는 2019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황산면 왓등지구와 하원 적북지구는 2월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차분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올해 가을 착수지구인 삼산면 충리지구와 황산면 병원지구에 대해서는 6월달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 실시 설계 및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계약심사 및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조 여덟 번째 화산 간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위해 배수장, 배수로,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 5,100만을 투자하여 화산면 감동마을 일원에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5km와 18.5헥타를 매립하겠습니다. 올해는 26억 5,100만을 투자하여 배수장과 배수로 1.62km 등 홍수 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조 아홉 번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시 조류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 4,600만을 투입하여 배수관문 확장 및 재방숭상 등을 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황산징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1차분은 14억 4,600만으로 3월까지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내 예락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달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조 10번째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사업은 158건에 72억 1,900만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노후된 포장도로는 아스콘 더시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흙수로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827km 중 1,989km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260억 4,800만을 투입하여 426개소에 103km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가뭄 우심 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용수원 개발 및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및 보수 사업 15개소,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 19개소, 농업용 중소형 한정 62공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현지 조사 및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3월 발주하여 용수원 개발과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조 13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8개소에 1억 7,3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에 4,800만 원 등 12개소에 총 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낮고 노후된 빈집 철거 및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철거 95동, 화장실 개량 41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1월까지 57동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등 사업 완료와 정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전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된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차료 지원 및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수급자의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임차 가구 1,490가구에 2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수성 유지급여 지원은 자가가구 228가구에 1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행복동지 사업은 기초수급자 9가구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진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17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김덕순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335페이지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도입을 하셨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해남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그 경찰서 앞에 해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해전교차로 처음으로 올해 작년도에 그 도입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그 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그 운전자가 이렇게 해전교차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그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확인을 못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야간에 불이 점등으로 활주로형 같이 활주로에 그 불 켜질 때 이렇게 켜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이렇게 군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까지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사업이 틀리는 겁니까? 아,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안전도시가는 도시계획 내에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도라든가 저희들이 농어촌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차피 지구가 틀립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인데. 지구가 틀립니다. 예. 어차피 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소재지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면땅이라든가 좀 이런 위험한 상거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 횡단보도 차량이 많은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고 이런 데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교통과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횡단보도 양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신호등과 똑같이 예. 빨간색이라든가 녹색등이라든가 이게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사업 같으면 저 같은 경우 업무 연차내에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좀 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는 사업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지구 자체가 약간 틀리고요. 지금 그랬어요? 예. 도시계획은 안전도시과에서, 기타 나머지 도로는 저희 과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업의 내용의 사업인데 그래서 나눠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한 가지하고 업무적인 부분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아니 건인데요. 먼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이지만 저희 해남군에는 남쪽 땅끝하고 서쪽 땅끝이 있습니다. 남쪽 땅끝은 송지 토마리 되겠고 서쪽 땅끝은 우리 하원 매월리 양아리 쪽이 서쪽 땅끝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이 되려면 가장 먼저 도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화 올레간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원 원덕리 마을에서 호산리를 경유해서 장수리 마을 경유해서 우리 강강단지로 유입되는 도로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실시 용역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가 그렇게 해서 선형이 이제 뚫리게 되면 개통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문내 이마도까지 이 해안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내 이마도에서 문내 선두리 명랑 대첩지까지의 해안도로 연결이 이제 거기가 멈춰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 기혜선 실장님께서 그 해안선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마도에서 문내 선두리까지 해안도로의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지방도 803호입니다. 지금 현재 문내 면소재지에서 이마도까지 그런 내륙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도로가 약 한 5.7km 정도 되고 바닷가 해안도로 쪽으로 했을 때는 약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전남 도를 방문했을 때 국장님, 과장님 뵙고 그쪽을 지방도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해안가 쪽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요. 부군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앞에 간 그 국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매월리서부터 선두리까지 이렇게 해안도로가 아마 바닷가 절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명납대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그 건의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변경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아무튼 꼭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관광 과장님과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해안도로가 만약에 이제 땅끝까지 우리 성지까지 이렇게 쭉 뚫리게 되면 남쪽 땅끝, 서쪽 땅끝이 딱 개통이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 해남의 관광과 해안선을 통한 어떤 관광객들의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도로를 먼저 이렇게 확정할 수 있도록 고민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표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본원이 이번 회기 때 개정을 제가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옥상 방수하고 외벽 도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그분들 스스로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당을 해놓고 일정 부분 자기들 돈을 본인들 돈을 이렇게 충당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이나 이렇게 우리가 해양수산과나 뭐 이렇게 보면 다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우리가 농어촌 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주민들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주택 부분도 그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 비해서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저희 박기원 정비 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박기반 정비 사업은 실시한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사업 계획은 94년부터 하는 걸로 예, 되어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 대상을 보면 8,335.5헥타르 현재 잔여 면적이 절반도 아직 못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이렇게 균특 해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도자율 편성으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밭이 좀 집단화된 이런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정비 대상 그 잔여 면적을 보면 14개 면이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사업이 그 특정 지금 올해 21년 신규 사업까지 하면 특정 면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급선무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황산면하고 지금 현재 하원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면 충리가 이번에 또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삼산면 충리 58.1헥타르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예, 예. 잔여 면적으로 남아 있는데 특정 면에 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곳이 가장 급선무여서 그렇게 배정이 된 건지 배정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고 2022년도에는 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거냐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지를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라든가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도 농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공순락이라든가 이런 거 됐을 때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그 읍면에서 당연히 신청할 것이고 주민들이야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내용 아닐까요? 이게 사업이?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군데가 네. 저 이렇게 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신청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조금 대상지 정비 대상 지역이 예, 정해져 예.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곳이 대규모로 지금 해야 된가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56.7%는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 예. 읍면에서 신청 여부를 떠나서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43페이지 저희 중소형 관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2공이 그 올해 연도에 총 그 계획
물량인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올해 예산에 세는 물량입니다. 그럼 벌써 50 아까 뭐 몇 개소가 지금 이미 된 거죠? 상반기에 지금 현재 62공이 다 예, 됐나요? 60억을 배정했습니다. 62공이 전액 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또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62공이 지금 현재 예, 배정이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그 관정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양수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 장기 계획을 세워서 물대책을 좀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이 파서 좋은 건 아니지만 1년에 62명한테만 간다면 되게 물론 같이 쓰라고 하지만 여하튼 그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택도 없는 물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지하수 고갈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분도 고민이겠지만 장기적인 물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양수장 설치 계획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빈집을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지금 현재 약간 틀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호우 하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철거를 하다 보면 또 폐기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보다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동당 100만 원이라고 되어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총 비용이 1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네. 100만 원이 추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그 통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농가에 있는 빈집들이 자부담 없이 철거가 가능한 금액이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로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22개의 시군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이상도 지원하는 데가 8군데, 12군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한 150만 원 정도로 상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시행 규칙에가 저희들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제가 네. 담당 팀장하고 팀원하고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보면 그 소유주가 허락 안 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 소재지 이런 데도 빈집들이 흉물처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담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또 허락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또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비용 추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전 부분도 위험이 있죠. 빈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동주택 개보수 했을 때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공동주택 네. 지원을 할 때요.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심의에서 공동주택 심의에서 이 사업이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적법한가 또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 지금 현재 이번 사업에 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면은 그 뭐
또 서민주택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좀 낡고 오래된 주택이 우선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주택이 우선이 가야 돼요. 예, 예. 그러겠죠. 우리가 봐서 좀 상당히 막 크고 그런 주택은 사람들이 살맛이 사는 분들이 있고 말 그대로 낙후되고 조그만 주택은 이제 뭐니까 면적이 적고 하는 주택은 아주 서민주택이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런 그 지침으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건 농림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농림 사업 신청을 하는데 수요가 그 전에 보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되지요. 대상자로 선정이 지금 현재 조건만 50헥타 갖춰지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만 예, 갖춰지면. 그렇습니다. 예. 되죠. 예, 예.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균특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이 됐는데 또 자율 지방이양 사업을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산 옥동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보니까는 건의를 15억 4,500이 필요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작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7억밖에 안 됐어요. 그 나머지 금년에 끝나는데 나머지는 군비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오도록 더 노력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사업이 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안에 올까지로 돼 있는데 예, 예. 지금 한 8억 얼마가 지금 부족해요. 예, 예. 그럼 군비로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더 가져와야 되는가? 아니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요? 예, 예. 그러면 더 충당이 안 될 때는 군비로 할 거예요?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끝까지 지어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다가 놔둬버리면 안 예, 된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항산 왓등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입니다만은 13억 7,400억을 13억을 지금 해놨는데 6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반영이. 예, 예.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예산 가져온 건 투쟁이잖아요. 특히 이것도 우리 주로 그렇습니다. 국비 예. 사업이니까 예, 그러잖아요. 예. 예. 자꾸 작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포장률 관련이요. 예, 예. 그러면 농로는 거의 이제 100% 90 몇 프로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도로 있었죠. 군도랄지 농어촌 도로 같은 거 예, 예. 포장률이 아주 적었죠. 한 40% 정도 되고 그랬어요. 예, 예. 내 기억에. 예. 그런데 거기에다 포장도 안 돼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어떤 데는 아스콘까지 또 씌워지고 있고 계속 거기는 포장이 되고 다시 재포장이 되고 그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개설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노후된 데도 실은 있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양호한 도로는 차선 도색만 실시를 하고 이제 콘크리트 도로라든가 콘크리트 도로가 많이 노후돼가 되고 꺼진다든가 뭐 요즘 소파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기를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신규 도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 물론 맞아요. 한번 포장을 하면 깨지고 파손되고 하면은 바로 보수하고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만은 아직도 포장이 안 된 것이 뭐 60% 50%돼 있는데 여기는 포장이 됐는데도 계속 거기만 되는 것이 보여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333쪽이요. 예. 그 옥천 도림 용심간 도로 합포장 거기 13개소라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소는 준공이단 말이에요. 준공 4개소 해줬네요. 예. 예, 예.
그뭐 21년 12월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구계소단 말이에요. 예, 예. 혹시 계곡에서 신평이 간 도로가 거기 들어 있습니까? 계곡 신평에서 무의관 도로는 저희들 군도 정비 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단이 돼갖고 있는 상태. 중단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도로를 잘 압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계곡 오류지에서부터 신평제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군도하고 농어촌도를 시행을 할 때 처음에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순납 때문에 엄청 많은 기간이 사실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0% 정도는 35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60%는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7명 정도만 더 받으면 거기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제가 또 한번 또 가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장님들 전부 다 만났어요.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내게 되면은 포기서나 다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거의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한 도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럼 언제 할 예상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예. 이제 기공순납이 한 7필지 정도만 더 받아지면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부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곱 추진하겠습니다. 필지가 아니라 거의 다 받았던데요. 예, 제가 그 35필지 중에서 정확히 21필지 지금 현재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 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그걸 너무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신경 써주시면. 그럼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km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어, 3.8km더라고요. 지금 오류죄 있는 데가 그쪽이 승낙서가 지금 현재 많이 받아져 있습니다. 네. 그 구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예. 거기를 가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여서 예.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산이면 지역에 이 다목적 육묘장, 건조장 이런 시설을 간척지 부지에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듣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실은 한 곳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일정 정도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은 만큼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실은 이제 간척지다라는 이유로 우리 소유의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곳은 우리가 전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농어촌 공사와 적극적으로 특별히 농어촌 공사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당분간 무슨 계획이 없다 그러면 크게 뭐라 그러죠?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고 일 정도 포장만 통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간척지를 끼고 있는 면단위, 음을 아니니까요. 면단위들이 주로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육묘나 건조의 고충을 일정 정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간척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조장, 육묘장, 건조장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특히 모내기철에는 모판도 이렇게 작업도 하면서
또 건조장으로서 또 쓰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강 사업단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사업단하고 한번 이렇게 그 협의도 물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요 조사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다 하면은 영산강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